8화에서는 율라영이 커넥트인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이는 박재열의 선제 공격에 대한 맞대응이었죠. 율라영은 TV 방송에서 자신이 20년 전 박재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 박재열이 먼저 선수를 쳤던 것이죠. L&J 변호사들이 커넥트인에 대해 입을 열 수 없게 20년 전 3인의 변호사가 남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을 먼저 흘린 것입니다. 생방송 패널로 출연 중이던 율라영은 상대 패널을 통해 집중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범죄자이면서 매스컴에 나와 촉법소년 등에 관련한 법을 논할 자격이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박재열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율라영은 20년 전의 율라영이 아니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주인을 문다는 것을 말이죠. 율라영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며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이 사실을 밝혔더라면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커넥트인으로 번졌는데요. 율라영은 자신이 용기를 냈더라면 이 기자가 억울하게 죽을 일도 조유정이 죽이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쓸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매매 어플인 커넥트인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물이 자신을 성폭행한 현직 검사 박재열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시청하고 있던 박재열은 분노하는데요. 핸드폰을 포함해 전화는 빗발치고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율라영은 박재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못할 줄 알았냐며 자신은 20년 전의 율라영이 아니라고 말했죠. 박재열은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며 분노하지만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커넥트인으로부터 꼬리 자르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해일의 2인자인 권중현은 누군가는 쏟아지는 화살을 맞아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고 막으라고 말하죠. 권중현은 자신들 모두를 등 돌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며 더 이상 나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독박을 쓸 박재열이 아닌데요. 9화에서는 합수본에서 나왔다며 L&J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곳만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지만 영장까지 받은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한 건 백태주로 보이는데요. 백태주는 성태임을 찾아가 사필규정이라며 그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성태임과 백태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말만 놓고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또는 백태주 부모와 성태임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강신재는 백태주에게 L&J를 비영리 재단 형태로 독립시키고 싶다고 말하며 도와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백태주는 해일은 사라져야 할 레거시 코드라고 말하며 해일을 무너뜨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백태주가 성태임과 강신재에게 접근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해일을 파괴하고 이들 3인방이 커넥트인 조사를 멈추게 하는 거죠. 강신재는 영문도 모른 채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성태임과 백태주 부모가 해일의 동업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성태임에게 뒤통수를 맞은 백태주 부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를 원위치로 되돌려 놓으려 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백태주의 최종 목적은 탐욕과 불법으로 얼룩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종화에서는 어플을 이용한 VIP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가 세상에 이를 공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반전도 생각해봅니다. 사실 커넥트인 어플을 만든 인물은 백태주인데요. 물론 강신재는 어리석으리만큼 백태주를 신뢰하고 있죠. 8화에서 박재열의 폰 정보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강신재는 백태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요. 이것마저 실패하게 되면 폰 안에 있던 정보는 영영 볼 수 없게 됩니다. 해커인 안동재가 비밀번호를 풀어보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런데 백태주는 단 한 번에
암호를 풀어버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안에 어플을 이용한 VIP 명단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박재열의 범행을 밝히는 데는 충분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강신재는 백태주에 대해 일도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화 엔딩에서는 커넥트인의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왔는데요. 박재열은 무서워서 절대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라 했지만 율라영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어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가 가진 정보라고는 자신의 기억뿐이죠.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플을 이용한 VIP 고객들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9화에서는 변호사 3인방이 한민서가 초록 후드티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구선규는 당장 지명수배를 때려야 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예고편에서 한민서는 박상아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박재열에 대한 복수로 박상아를 자신과 똑같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목적인 걸까요? 이 기자의 노트북을 한민서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정보는 없었는데요. 특히 박재열에 대한 정보는 나온 게 없었죠. 과연 한민서가 하려는 것은 뭘까요? 한민서가 박재열과 한 팀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이들 변호사 3인방 편도 아니었는데요. 혹시 백태주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박재열과 맞설 때의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혹시 백태주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이들에게 접근하게끔 시킨 걸까요? 박재열 말대로 한민서의 정체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커넥트인에 관련해 그가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9화에서는 박재열이 자신을 꼬리 자르기 한 어플 이용자들과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다고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는 백태주 말에 판을 키운 건 당신들이라며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열이 이 정도 대비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고에서는 나라가 뒤집힐 것 같다고 말하는 율라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분노에 찬 박재열이 커넥트인 어플에 관련한 일부 VIP에 대한 정보를 경고 차원에서 터뜨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 것도 다 터뜨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박재열이 이들 변호사 3인방과 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 하나 죽인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 어플을 만든 이는 따로 있다고 말하죠. 자신을 도와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겠다는 겁니다. 율라영을 포함해 이들 입장에서는 박재열을 감옥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플 이용자들의 실체를 밝히는 거죠. 9화에서는 박재열과 백태주의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고에서 강신재가 엄마가 움직인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백태주가 이들 3인방이 커넥트인 어플을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게 압박하려 성태임을 움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플 이용자들 중에는 회의를 이용하는 VIP 고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할 텐데요. 강신재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면 정계의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일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9화에서 강신재가 자신이 백태주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 3인방이 너무 어리숙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안일한 그들로 인해 조유정도 사망했죠. 자신들이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청소부로 변장하고 잠입한 커넥트인의 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9화에서는 과연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가 얼마나 드러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